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저혈압인 분들 중에 여성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분들 피부에 대한 고민 또한 같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네, 되게 이제 이 저혈압은 뭐 여성의 전유물이라고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성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데, 예. 우리가 남성들한테 나타나서는 안 되는 병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혈압, 뭐 두통, 편두통, 어지러움 증상, 또 뭐 안면 홍조, 저림 이런 증상은 사실은 남성들에게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성분들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혈액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왜 그러냐면 대개는 이제 남성들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좀 덜 드시고, 그리고 또 소화 흡수하는 능력도 좀 떨어져 있고, 또 근력도 좀 약하고 운동도 좀 덜 하시고 신진대사가 대체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또 여성의 생리적인 특성을 이야기할 때 뭐 빼놓을 수 없는 게 생리입니다. 그래서 매달 또 생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혈액의 유실의 면에서는 꽤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 또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많이 혈액이 소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이 남성분들에 비해서 저혈압일 그럴 확률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또 여성분들은 일정한 정도의 어떤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여성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시냐면은 우리가 부으면 살찐다, 그리고 짜게 먹으면 붓는다, 이런 어떤 단편적인 공식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붓는다고 하는 것은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서도 붓거든요. 우리가 저녁에 여러분들 뭐라도 드시고 자면 붓습니다. 뭐 꼭 짜게만 먹지 않아도 뭐라도 드시고 자면 우리가 음식을 소화 흡수하기 위해서 혈액이 위장 쪽으로 몰리고, 그러다 보면은 혈액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는 심장에서 가장 먼 쪽인 손발이나 얼굴, 머리 쪽으로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붓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붓는 건 꼭 신장에 물 빠짐만 안 좋아서 붓는 게 아니다. 꼭 짜게 먹어서만 붓는 게 아니다.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되고, 또 여성분들이 이렇게 그래서 과도한 저염식, 지나치게 소금을 줄이는 경우에 혈액이 줄어서 저혈압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짜게 먹지 말라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고혈압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혈압이 낮은 사람들은 지금 드시는 것보다 훨씬 더 충분히 소금을 섭취해도 안전하게 섭취해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여성분들이 이렇게 과도한 다이어트에 집착을 해서 또 이뇨작용이 있는 음식을 습관적으로 즐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녹차, 뭐 코코아, 초콜릿, 보리차, 옥수수차, 또 요즘에 또 유행하고 있는 게 우엉차입니다. 네. 우엉차도 성질이 굉장히 차가우면서 이뇨작용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즐기면서 또 우리가 저혈압의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고, 또 이런 저혈압이나 또 이런 또 우리 몸에 신진대사가 안 돼서 몸이 차가운 이런 분들은 반드시 또 피부에 질환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이제 생리전 긴장 증후이라고 해서 생리전에 막 여러 가지 뭐 기분도 좋지 않고 또 짜증도 나고 어지럽고 머리도 아프고 여러 증상들이 있을 수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으신 분들이나, 또 출산 후에는 모든 산모는 뭐 혈액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애를 낳고 뭐 혈액이 샘솟고 펌핑하고 이런 분들은 없을 거기 때문에 모든 산모는 반드시 이 혈액을 보강하는 그런 치료를 통해서 보강을 해야지만이 피부 질환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되게 우리가 산후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피부병이 있는데 기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미라고 하는 것이 아주 옛날에 뭐 조선시대 때도 기미라는 그런 병이 기재가 됐을 정도인데, 되게 이 기미라는 병이 이제 산후에 찬바람을 만났을 때, 이 산후에 혈액이 부족한데 찬바람까지 만나니까 이 혈관이 막 수축해서 이 특히 얼굴 쪽으로 혈류가 잘 못 갈 때 이 얼굴 피부에 트러블을 야기하는 게 기미인데, 이때 생기게 되면 잘 치료도 되지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산후에 많이 나타나는 병 중에서 되게 피부 묘기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가? 네, 좀 긁었을 때 부풀어 오르는 걸 말씀하시는 네. 거죠? 정확히 네. 알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묘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림을 그리듯이 묘사한다, 또 뭐 글씨를 기록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피부에 자극이 난 대로 그대로 올라오기 때문에 마치 그림을 그리거나 뭐 글씨를 기록하는 것처럼 생긴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물론 남성들한테도 이런 병들이 간혹가다 오는 경우가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출산 후에 산모들에게 많이 옵니다. 왜 그러냐면 혈액이 딸리는 상태에서 피부 쪽으로 혈류가 잘 못 가기 때문에 어떤 피부의 민감도가 증가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저혈압의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많기 때문에 특히 더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모들이 혈액 네. 보강할 수 있는 음식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되게 이제 한의원에 오시면은 사실 뭐 한 번에 다 해결이 되는데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쓰는 그런 약 중에서는 이제 사물탕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4가지의 그런 재료를 넣어서 끓인 탕이다 해서 사물탕인데 되게 이제 주 재료는 이제 당귀입니다. 당귀. 그래서 요즘에 이제 당귀를 되게 뭐 차로도 많이 드시니까 다만 이제 몸이 너무 덥고 열이 많은 분들은 좀 주의하는 게 좋겠지만 일상적으로는 당귀나 뭐 천궁 이런 거를 차로 해서 꾸준히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붉은색 요즘에 뭐 이제 색채요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붉은색의 이제 식재료를 통해 가지고 드시되 다만 그것이 나의 체질에 맞는 그런 식재료. 예컨대 붉은색 중에도 차가운 성질이 있고 따뜻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찬 사람들은 따뜻한 붉은 재료, 또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차가운 붉은 재료 이런 걸 통해서 드시면 좋겠고 또 이 동물의 재료 중에서 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소의 간이나 돼지의 간, 이 간이 또 혈액을 보강하는 최고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선짓국이나 간 같은 재료를 잘 응용해서 요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